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모든 사태는 끝나고 진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사망한 것 같지만 AK-47으로 대중의 폭넓은 인정을 받게 된 맨스티어와 힙합 씬의 상호 디스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일 것이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힙합 리스너들은 힙합이라는 장르의 고유성, 예술성 등을 들며 맨스티어가 힙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중들은 맨스티어랑 코미디가 왜 대중들을 설득했는지, 힙합이란 문화가 왜 조롱 대상이 되었는지, 성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만 가지 논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힙합한다는 사람이면 랩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는 코미디언인데 왜 랩으로 답해야 되냐, 그래서 맨스티어가 힙합을 언제 풍자했냐, 맨스티어라는 힙합 조무사를 풍자한 거 아니냐, 아니 애초에 맨스티어는 독립된 존재이니까 우리는 뷰티풀 너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등등, 감히 한 가지로 종합하기도 어렵고 어느 논점이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상 초유의 디스전이 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독특한 점은 일단 이 리뷰에서는 그냥 쿨하게 맨스티어와 뷰티풀 너드를 분리하지 않고 맨스티어를 힙합 그룹 취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맨스티어는 코미디언이 본질이란 거죠. 그런데 힙합을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디스 난타전을 벌이게 된 것은 결과로 보든 원인으로 보든 맨스티어가 코미디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의 영역으로 올라온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코미디 그룹이었다면 맨스티어가 랩을 잘하니 많이, 플로우가 어쩌니, 딕션이 어쩌니에 대해서 전혀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롤리 아일랜드의 가창력 논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맨스티어가 AK-47이라는 음악으로 힙합의 모양새를 띈 영상 중 역대급 조회수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것도 맨스티어가 단순히 힙합이란 그라운드에 묶여있지 않고 코미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 힙합 리스너들 입장에서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맨스티어의 가장 큰 화두는 원래 가짜로 시작했던 그룹이 진짜의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해버린 것일 겁니다. 아니 인디에서 그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언니네 이발관은 악플러가 만든 가짜 그룹이었는데 어쨌든 음악이 좋고 대중의 호평을 받으면서 진짜 밴드로 인정받게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주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물론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도 자기 스스로 악플러였지만 언니네 이발관은 애초에 스스로가 가짜였음을 천명한 적도 없고, 악플러가 만든 그룹에 따이는 기성 음악계 수준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제목이 된 존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극민이 자신이 가짜 힙합임을 천명한 맨스티어와 그런 맨스티어를 높이 사는 것으로 진짜로 힙합에 올인한 사람들을 비웃는 데 열중하는 극민이의 대전이 바로 이 디스전 최대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라는 화두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이 디스전에 포함된 모든 논조가 이해가 되죠. 맨스티어가 랩을 잘하는 건 맞지 않음? 이라는 논조는 그들이 진짜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애초에 맨스티어가 왜 랩을 잘해야 됨? 그들이 가짜 코미디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힙합을 긁을 거면 랩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음? 진짜가 아니면 그 어깨를 긁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못해야 잘 긁는 거 아님? 코미디와 풍자의 진짜라는 자격이 필요하는 입장이고, 그럼 이 센스도 맛디스 말고 맛개그 하면 되는 거 아님? 코미디언은 왜 진짜 필드로 인정 안 해주냐는 입장. 애초에 PH1은 왜 디스라면서 제우 경민이랑 본키를 데려온 거임? 진짜로 생각했다면 본키를 데려오면 안 됐고, 가짜로 생각했다면 디스전을 할 이유가 없었기에 처음으로 디스곡을 쓴 PH1조차 맨스티어를 진짜로 생각할지 가짜로 생각할지 혼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이며, 코르케시 보셈, 쟤네가 진짜 가짜 오가면서 긁는데 우리는 왜 둘 다 겨냥해서 말하면 안 돼? 맨스티어를 앞세운 극민이들은 유리할 땐 힙합으로 불리할 땐 그냥 개근데? 라고 가고 있으니 우리도 모호하게 가는 것이 옳다고 하라는 입장. 어쨌든 이 화두에서 제일 핵심은 진짜와 가짜임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화두에 진짜와 가짜, 그리고 가짜 등 뒤에 숨어서 남의 진짜를 긁어대는 사람에 대한 디스는 또 인터넷 문화 평론을 업으로 하는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극민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극민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극이라는 말을 분석하고 갑시다. 긁히다 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있듯이 마음에 상처를 입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 말이 너 진짜 상처 입은 거야? 극이라는 말은 맨스티어 디스전의 핵심이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짜 위치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어째서 너의 진짜 마음이 다쳐버린 것이지? 사실 맨스티어가 재밌는 건 그 스스로가 이 극민이를 풍자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죠. 맨스티어의 케이셀 라마는 맨날 포이즌을 보면서 온갖 패드립의 욕설에 조소를 날리지만 그것을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이즌을 보면 하면서 싸워대는 모습을 보이고, 어휴 병신들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컨텐츠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매우 주요하게 드러나는 감성입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보이듯이 여기서 핵심은 현대 사람들은 쿨한 가짜를 뜨거운 진짜보다 더 숭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코미디언인 만큼 코미디용으로 얘기하자면 코미디언들은 웬만해선 대부분 쌈마이로 받아들이고, 혹시 그 쌈마이에 니마이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시바이를 친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라는 식으로 조롱하게 됩니다. 인터넷 유행어 중에 지금은 좀 한물 같지만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유행어 아시나요? 옛날에 개그맨 6인방이 진행하던 예능 기막힌 매출에서 상황극 중에 서로 마구마구 선을 넘다가 김준호가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자 개그맨답게 그런 김준호의 분도를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마구 비웃는 것이 유행어가 된 겁니다. 코미디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일종이며 그간에서 일어난 것이 사적인 감정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라는 프로의식을 보이는 겁니다만, 그 대상이 코미디 외부에 있는 것을 겨냥하는 듯 할 때 그간에서 일어나는 우리에 대한 조롱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코미디언의 프로의식을 장착해서 같이 해줘야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게 힙합계에서 맨스티어를 보는 시선입니다. 힙합은
조롱받을만 하지 않냐 라든지 그러게 애초에 이상한 짓 하지 말든가 라는 논조나 풍자의 성역이 어딨냐 무엇이든 논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논조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긴 합니다만 오늘 영상은 진짜와 가짜라는 영역에 집중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선 아마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예전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딱히 가짜를 더 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 무의미한 말, 싼마이 등으로 상대를 치부하는 것이 더 흔한 공격이었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내 다음 환자였습니다. 나는 정상인이고 너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너의 말에는 가치가 없다 라는 뜻이었죠. 사실 급이든 내 다음 환자든 이 말을 듣기 싫다 라는 뜻입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짜와 진짜에 대한 시각 차이는 두드러지죠. 하지만 이런 싸움은 금방 인기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 배틀은 언제나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좌중들을 설득하는 것. 상대의 말을 그냥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동시에 어쨌든 내 말이 맞음 이라고 주장하는 저 말은 너무나도 추하게 느껴졌고 내 다음 환자라는 취급을 하며 어느새 모두가 아 저 사람이 드디어 꼬리를 내렸구나 더 이상 말로 맞붙을 자신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필승법적인 대화 방식은 적절한 대상만 찾는다면 꽤 의미가 있어 보였고 우리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만만하고 이미지가 나쁘고 무슨 말을 해도 병신 취급할 수 있으며 반응도 찰진 진짜 과몰입충. 그 대표적인 대상이 오타쿠였죠. 오타쿠란 세 글자만 박아도 한때 사람들이 불을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타쿠 논리기는 DC 인사이드에서 꽤나 문화처럼 퍼져나갔고 특히 소드아우트 온라인이 유행하던 시절 아스날 캐릭터를 신나게 돌리는 것이 DC 인사이드 특유의 문화기도 했죠. 그리고 반응도 꽤 찰졌던 것이 아스날을 건드리던 오타쿠들이 말 그대로 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중에 그들이 발작하는 걸 같은 오타쿠 외에는 아니 심지어 같은 오타쿠들도 낄낄거리면서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타쿠들의 핫한 아스날 사랑 작품 과몰입은 비웃음거리였고 우리는 깨달아버린 것이죠. 아하 진짜로 과몰입한 사람을 병먹금 하는 것만큼이나 쾌감이 없구나. 그래서 상대는 장문의 진짜 댓글을 달게 하려고 나는 가볍지만 긁는 가짜 댓글을 다는 것을 가성비 댓글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자는 뭐 발작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었죠. 오타쿠, 아줌마, 루리앱에서 노 외치기, 네이버 댓글에서 전라도 외치기, 인벤에서 티어가 외치기. 이 감성은 우리가 이제 와서 쿨찐이라고 부르는 감성과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과몰입은 그저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심지어 딱히 나도 크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오타쿠 딱 세 글자만 썼을 뿐이다. 나의 진심은 거의 내보이지 않았고 너희의 진심을 수없이 긁어 시간을 낭비시켰으니 이것이 가성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하하. 이 가성비 댓글 문화가 교활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기가 막히게 조롱받는 대상 사회적 소수자만 건드렸던 겁니다. 프레임을 씌우고 비웃기 좋은 인벤에서의 저티어라든지 인터넷에서의 좌파라든지 뉴스에서의 전라도라든지 가장 상단의 프레임부터 내세우고 보니까 밑에 있는 댓글은 결국 이열 아줌마나 그렇게 생각할 법한 발언이라는 언어술이 가둬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말싸움의 승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이길 수가 없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둘째 포인트가 딱히 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는 끝없이 숨겨버리고 단순히 프레임만 남겨버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내 다음 환자라는 발언이 나는 정상인이라는 자의식이 반영된 반면 가성비 댓글은 인터넷 특유의 너도 병신 나도 병신 문화를 굉장히 악독하게 사용한 방법이었죠. 그래 나 별거 아닌 거 알아. 근데 너도 별거 아니잖아. 나의 진심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고 타인의 진심만 기가 막히게 깔아뭉갤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별거 아닌 존재 쓰레기로 격화시킨 후에야 남을 깔아뭉개는 드립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단순히 상대에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상대의 말을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내다십 같은 말로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런 영역은 역공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알죠? 서브웨이 지하철이라고 했다가 그걸 누가 하냐고 막 자기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엔 꼬리 말고 도망친 사례. 상식 논쟁도 자기가 정상이라는 것을 아득바득 주장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백래쉬인 만큼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지 알게 된 만큼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비겁한 방향을 쓰게 됩니다. 나도 솔직히 병신이긴 한데 내 눈에도 이건 병신으로 보이는걸? 쿨찐들의 시작이 되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늘 그러죠. 야 너가 그 쿨찐의 대표 주자 아니야? 라고요. 맞는데요? 나도 솔직히 병신이긴 한데 나랑 똑같은 쿨찐들 병신으로 보이는걸? 네 죄송합니다. 내가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남을 비웃으면 나를 비웃으러 오는 사람이 더 웃기게 되듯이 정신병자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이상한 거다 라는 프레임은 우리 같은 쿨찐들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줬고 이것은 극민이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긁은 거에 네가 화난 거 보니까 네가 이상한 거 아님? PH1의 가사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이미 진 싸움이 실제로 맞죠. 반응하면 극, 가만히 있으면 극.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묘하게 관측되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쿨찐의 시대를 거의 10년을 겪다 보니까 다들 좀 쿨찐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맨스티어 디스전이 튀어나온 것도 극민이에 대한 혐오 심리가 꽤 차곡차곡 쌓여있던 게 터진 거거든요. 힙합이 대중문화라고 하면 아마 힙합 리스터들이 발작을 하겠지만 아무튼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터져나오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미 쿨찐에 대한 혐오 감정이 꽤 많이 표현되기 시작했고 딱 3-4년 전만 해도 많이 쓰였던 가불기라든지 가성비 댓글이라든지 하는 표현은 전부 긁힘 한마디로 수렴진화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이 수렴진화형이 성질을 겁나게 긁는 까닭에 벅벅 긁어놓고 긁히면 뭔 개소린가에 대해서 실베든 신게리든 이미 한번 신나게 떠들었었죠. 다만 문제는 제가 2024년엔 성별 갈등이 화두가 아니게 될 거라고 한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가시화된 시위나 정치권의 호응은 없어졌고 젠더 갈등의 사례들도 주에 한 번씩은 터지다고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뭐 1년에 10번? 될까 말까 하죠. 근데 증오와 혐오는 내재화되어서 이젠 대화를 하는 게 귀찮아서 포기한다에 더 가까운 정서가 된 느낌이 있고요. 갈등이 학습되어서 학습된 증오를 남겼을 뿐 갈등 자체가 멎어든 것은 아니다 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쿨진이 더 이상 메타가 아니게 되더라도 핫진의 시대가 올 것인가, 과몰입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선 꽤 회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쿨진은 특정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의 내재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해졌고, 한때는 DC나 커뮤니티에 가야만 보았던 소수의 쿨진들이 이제는 유튜브 등의 대중문화 메인스트림으로 나와서 극민이라는 꽤 거대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에서 이런 디시전이 발발한 것이다. 오히려 커뮤니티랑 원산지에선 내재화되고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대중문화에선 지금이 바로 그 전성기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들이 추후의 성찰보다는 패시브 스킬처럼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몰입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